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인해 요즘은 이전보다 가정에서 식품을 조리해서 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프라이팬, 냄비, 가위, 도마, 주전자, 칼 등 주방 조리기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방 조리기구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음식을 가열하고 볶고 튀기는 용도로 쓰이는 프라이팬, 냄비 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프라이팬, 냄비 등은 녹이 쉽게 생기지 않고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야 하기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말 그대로 녹이 없는 철의 합성으로 커피포트, 텀블러, 수저 등에도 흔하게 사용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으실 거예요. 보기에도 매끈하고 반짝거림이 깔끔해 보여서 스테인리스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렇게 누구나 최소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일상 속 스테인리스 제품, 스테인리스의 생산 공정 마지막에 표면에 매끈한 광택을 내기 위해 발암 추적 물질 중 하나인 이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대로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속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미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인체 발암성 추적 물질로 분류되는 이것을 제거하고 가급적 섭취나 노출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스테인리스 제품은 믿고 쓰는 제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철의 한 종류로 부식에 강하여 잘 녹슬지 않고 무게도 무겁지 않아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주방용품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기계 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곳이 주방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식품을 조리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조리도구들인 칼, 도마, 가위, 냄비 등이 스테인리스 제품인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스테인리스 빨대, 김치통, 밥그릇, 컵 등으로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처럼 음식을 만들고 담거나 음료를 마실 때 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스테인리스 제품이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인리스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할 경우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가 여러 장점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사용하기 전 꼭 기억해야 하는 이 과정들을 의외로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스테인리스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 때 생산 공정 중 마무리 과정에서 표면에 윤이 나게 하기 위해서 연마제 처리를 한다고 해요. 즉 우리가 스테인리스 제품을 봤을 때 반짝거리는 광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광택을 내기 위해서 연마제가 사용되는데 이 연마제가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탄화규소입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의 연마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탄화규소는 다이아몬드와 루비의 중간 정도로 단단해서 금속을 깎거나 다듬을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화규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등급별 발암물질을 살펴보면 1등급은 발암물질, 2A 등급은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 2B등급은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3등급은 발암성 여부가 분류 안 된 물질, 4등급은 비발암성 물질로 탄화규소는 이 중 2A 등급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최대한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암 추적 물질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연마제로 쓰인 탄화규소를 반드시 제거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화규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척하는 방법인 세제와 물을 이용하면 닦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 잘 닦이지도 않고 세제를 사용해도 여전히 미세한 분말 형태로 남아 있어서 이러한 세척 방법으로는 완벽하게 제거되기 어렵습니다. 조금은 번거로움이 있지만 새로 구입한 스테인리스 제품은 연마제 성분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마제를 제거해 주셔야 하는데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으나 꼭 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이 아닌 기름을 이용해서 세척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휴지나 종이 타월, 식용유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휴지 또는 종이 타월에 식용유를 묻혀서 스테인리스 제품 표면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마 겉을 살짝만 닦아도 검은 물질이 묻어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손이 잘 닿지 않는 이음새 부분들에서 많이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검은 물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충분하게 닦아주셔야 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대부분 분들이 팔이 엄청 아프실 거예요. 한두 번 쓱 닦아내는 걸로 검은 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닦아주셔야 합니다. 아마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검은 물질이 묻어나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가지고 계셨던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신 후에 되도록 모두 꺼내서 연마제를 제거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마제를 닦아낸 다음에는 물에 식초를 넣어서 10에서 15분 정도 끓인 후 스테인리스를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냄비의 경우는 직접 냄비에 식초를 첨가한 물을 넣고 끓이고 기타 제품의 경우는 뜨거운 물을 넣고 식초를 섞어 10분간 담가준 뒤 세제를 이용하여 물로 깨끗이 씻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남아있는 중금속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스테인리스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제품이 녹이 잘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기가 남은 채로 보관하게 될 경우에는 녹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 후에는 반드시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건조해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한 음식을 프라이팬 또는 냄비에 그대로 장시간 보관할 경우에는 용기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산성 및 염분이 많은 음식들의 경우는 제품 표면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 후에는 식품을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광택을 내기 위해 연마제가 사용되었고 그 연마제인 탄화규소가 발암 추적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스테인리스 제품 구입 후 사용 전에 반드시 연마제 제거를 하셨을 테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셔서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제품에 남아있는 연마제를 제거하신 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